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위대한 사자왕.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면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의 정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의 동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칼을 움켜쥔 채 말을 타고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것만 같은 용맹한 모습을 바라보면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 기사는 다름 아닌 플랜테저넷 왕가의 두 번째 국왕이자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국왕 중 하나인 사자왕 리처드 1세입니다. 헨리 1세가 죽자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잉글랜드의 귀족들 간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잉글랜드는 무려 20여 년간 내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1154년 12월 귀족들은 마침내 타협해서 헨리 1세의 딸인 마틸다와 앙주 백작의 아들인 헨리를 공동으로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왕이 헨리 2세입니다. 헨리 2세가 24살 되던 해에 왕후가 옥스퍼드의 왕궁에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아들의 이름을 리처드라고 지었습니다. 리처드는 왕위 계승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년 귀족들은 잉글랜드를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미래의 군주로 리처드를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앞다투어 그가 이끄는 기사단에 들어갔고 여자들은 그를 연모의 대상으로 삼아 잉글랜드 전체가 그를 숭배하며 열광했습니다. 1189년에 헨리 2세가 죽자 리처드는 잉글랜드 국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가 바로 리처드 1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처드 1세는 왜 사자왕으로 불렸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1세는 왜 사자왕으로 불렸는가? 리차드 1세가 사자왕으로 불리게 된 것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리처드 1세는 어느 날 우연히 사자와 마주쳤는데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사자의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꺼내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자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 전설이라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역사가들의 설명으로는 리처드 1세는 평소 백수의 제왕인 사자를 매우 좋아해 자주 자신을 사자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사자와 같은 위엄과 용맹함으로 수많은 나라를 복속시켜 잉글랜드를 부강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의 다짐처럼 리처드 1세는 생애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는데 이런 용맹성을 기려 사자왕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왕위에 오른 리처드 1세는 궁전에서 파티를 즐기기보다 갑옷으로 무장한 기병대를 이끌고 전술을 연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심만만한 리처드 1세도 군대를 조직하여 유럽연합군에 속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최전방을 누비며 전투를 지휘한 리처드는 당시 아랍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생포한 아랍인 포로 2,700여 명을 학살할 만큼 잔인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1세가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 동맹을 맺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가 잉글랜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리처드 1세가 오래 자리를 비운 틈에 그의 동생인 존이 왕위를 뺏으려고 모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리처드 1세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 배가 폭풍 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소수 친위대를 이끌고 베네치아 부근 해변에 겨우 상륙한 리처드 1세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5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레오폴트 5세는 십자군 원정 때 리처드에게 모욕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1세가 국왕인 자신의 깃발과 공작인 레오폴트의 깃발이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의 깃발을 빼앗아 지흙탕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앙심을 품은 레오폴트 5세는 리처드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6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리처드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성을 전절하며 갇혀 지내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인리 6세는 잉글랜드의 몸값으로 15만 마르크를 요구했는데 잉글랜드 왕실 1년 수입이 7만 마르크였으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이에 리처드를 숭배하던 잉글랜드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부터 귀족, 수도사까지 모두 모금에 참가해 몸값으로 8만여 마르크를 마련했습니다. 백성에게 숭배받는 리처드를 더 이상 가혹하게 대할 수 없었던 하인리는 8만 마르크만 받고 리처드 1세를 풀어주었습니다.
리처드 1세가 잉글랜드로 돌아오자 런던 시민은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 왕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무사히 잉글랜드로 귀환한 리처드 1세는 귀족과 민중의 지지에 힘입어 동생 조를 체포하고 내란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1세는 모반을 깨한 동생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부치의 소중함을 느꼈거나 그동안의 사륙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동생을 처벌하기는커녕 프랑스 앙주 지역을 봉토로 나눠주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왕 리처드 1세는 어이없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모주 자작의 영지에서 황금이 발견되었는데 자작은 그것을 내놓으라는 리처드 1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리처드 1세는 샬위에 있는 자작의 성을 공격했습니다. 성은 쉽게 함락했으나 리처드 1세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만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면서 리처드 1세는 42살의 나이로 눈물과 애도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존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로빈 후드 13세기 영국 평민 출신이지만 뛰어난 활실력을 가진 로빈 후드는 리차드 왕의 용병으로 프랑스 전투에서 대활약을 펼쳐 왕의 신임을 받지만 전투 중 리차드 왕이 전사합니다. 리차드 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존 왕은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통치로 오랜 전쟁 후유증을 앓는 영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가난과 폭정에 시달리고 영국에서는 모든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온 로빈 후드는 이 모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왕권에 도전하다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빈 후드 동료들과 함께 부패한 존 왕에 맞서게 됩니다. 문학상으로는 14세기 후반 랭글랜드의 장편시 농부 피어스의 환상에 나타난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윈턴의 스코틀랜드 연대기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빈 후드는 14세기 초반부터 유명해져서 15세기 후반 이후 널리 서민의 사랑을 받아온 문학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11세기 잉글랜드 셔우드의 숲을 근거지로 로빈 후드가 리틀 존과 테크 수도사 등을 비롯한 의적들과 함께 포악한 관리와 욕심 많은 귀족이나 성직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횡포를 응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로빈 후드는 7차례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2018년에 제작된 영화가 최신작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존 왕과 최초의 의회를 탄생시킨 시몽드 몽포르로 이어집니다.